네, 안녕하세요. 금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찍 만에 뵙습니다. 예, 아까도 봤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예, 2,600포인트 단숨에 도입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2.45%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예.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일단 뭐 오늘 이 코스닥 시장의 급등은 외국인들이 지금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다급해졌나 봅니다. 이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이런 부분들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들의 현물은 뭐 오히려 약간 매도로 잡히는데 요건 프로그램 매도가 뭐 2천억 좀 넘게 있는 뭐 상황이라서 이렇게 잡혔는데 일단 뭐 오늘 저녁 이 미국이 반장이죠. 오전장만 하고 내일은 독립기념일 휴장이니까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강한 배팅이 들어왔는데 그런 계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좀 위쪽으로 이렇게 배팅을 하더라도 해외 쪽 요인에서 자유로우니까 뭐 얼마든지 정리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계산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주요 저항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코스피 2600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20선이 877포인트 정도 있었는데요. 단숨에 뚫어버렸기 때문에 뭐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걱정은 뭐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뭐 종목만 쫓아가지만 않고 잘 고른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저 종목별로도 잘 고르셔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이 상승 출발했다가 저녁에 장 끝날 때 보면 시장은 급등했는데 종목별로는 하락 종목이 오히려 조금 늘어나고 상승 종목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유상증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락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하는 장에 그렇게 손해를 보고 막 그렇게 되면 주식하기가 싫죠. 주식이 정내미가 뚝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멘탈 관리를 위해서도 지금 실적 시즌으로 접어든 만큼 실적 호전주 위주로 좀 편입을 하신다라면 좋은 시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 시장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주말에 그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분기에 사상 최대 그런 자동차 판매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사실 테슬라 때문에 오늘 그 2차 전지적 급등이 나왔죠. 특히 에코프로가 오늘 여러분들 지금 9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한 100만 원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24조인데 저와 같이 여러분들 2차 전지와 그다음에 여러분들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들어서 지금 상당한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죠. 이게 시장의 지금 탑픽 종목군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2차 전지에도 주도주, 그다음 반도체에도 주도주를 반드시 여러분 계좌에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전체 비중의 적어도 6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계좌가 살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편입을 해서 가져가셔야 된다.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지금부터 이제 일부로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그 정건통, 토마토 정건통 유튜브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보유한 종목을 진단받고 싶은 분들은, 그 다음, 전화로 이제 한번 그 종목 진단을 받고 싶은 분들은 02-325-8200번입니다. 여러분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종목 진단은 어디에 올리시냐면 토마토 정건통에 올리시면 우리가 성심성의껏 종목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부터 한번 종목 진단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인선 ENT가 올라왔네요. 인선 ENT 8천 얼마입니까? 495원에 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요. 제가 인선 EN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선 ENT인데 보니까 오늘 주가가 8,660원이네요. 여러분들, 저는 이 인선 ENT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제가 아마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고양시에 있는 기업인데 사실은 이 기업은요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시가총액이 지금 4,032억이잖아요. 이 종목에 지금 보유 부동산 하면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아마 인선 ENT라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신 분은 아마 아마 아실 텐데 그 주위에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안에 인선 ENT 건물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고양시하고 지금 그런 절충안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는데 이 기업이 지금 폐기물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업체인데 우리가 2차 전지 리사이클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수혜주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최근에 보시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온 거예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겨서 올랐으니까요. 단기적으로 한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에 되돌아와. 이거는요, 여름철 장마 수혜주라도 볼 수도 있고 자산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너무나 주가가 싼 주식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의 지금 1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이 585억이고 영업이익이 73억이고요. 이 정도면은 이 기업의 연평균 영업이익이요. 450억 가까이 되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은. 지금 상당히 우리가 PL, 지금 프로핏 앤드 로스라고 하는 이 PL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고 그다음 대차 대집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걸 보시면요. 우리가 밸런스 시트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현금 오름표 좋습니다. 주가는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8,495원이니까 이거는 좀 기다려 보세요. 비중도 있잖아요. 5% 정도 비중을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8,500원 정도 내려오면 8,500원 정도 오늘 장중에 보면 8,53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8,500원 정도 내려오면요. 추가 매수 5%. 그러면 이 종목 매수해서 얼마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 한 1개월 잡고요. 10,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10,000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8,500원 5% 추가 매수해서 10% 채운 다음에 주가는 10,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보유기간 한 2개월 정도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인디언 기우제님이시네요. 솔브레인 매수하셨고요. 25만 천 원에 5% 매수하셨는데 비중 확대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인디언 기우제님 필명대로 하시면 충분히 좀 매수해서 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주식이라는 게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솔브레인은 반도체 소재 쪽, 뭐 식각 쪽이 많죠. 식각액 쪽이 많은데 요 식각 쪽이 매출의 한 67% 정도 이 식각 쪽이고요. 그 다음에 21% 정도가 2차 전지 전해액 쪽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뭐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줄어드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반도체 쪽, D램 쪽 이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 실적이 조금 줄어들 텐데요. 자, 뭐 이게 눈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갖고 되게 지금 실적들이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인데, 자, 뭐 그런 이 주변 정황들 이런 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작년에는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한 1,900억 가까이 뭐 요 정도밖에 안 날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렇게 좀 크게 많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올해가 만약에 이게 실적이 바닥이고 내년부터 좀 좋아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자체는 위쪽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필명이 인디언 기우제이신 만큼 좀 느긋하게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비중 5% 보유하고 계신데, 뭐 지금 매수하신 거, 그 정도 비중만큼은 더 매수를 하셔서 10% 정도 채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10% 정도 채워갖고 조금 뭐 들고 계시면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뭐 1차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주봉상에 보시게 되면 뭐 한 3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조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원래 꽁꽁 다니는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하고 또 뚫었다가도 한번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그런 좀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디 가격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일단 뭐 추가 매수를 좀 하시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농화성이라는 종목 한번 봐드릴까요? 2만 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매도 가격을 이제 물어보셨네요. 사실은 이제 한농화성 그러면, 사실 실적을 놓고 보면은 제가 이 종목을 제가 매도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석인데, 한농화성 그러면 삼성 SDI하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섹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실적보다도 모멘텀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한농화성은 당장 실적보다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모멘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 거죠. 이분께서 지금 10%를 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성장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고 모멘텀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요 종목 주가는 앞전 고점이 있죠. 얼마입니까? 요 가격대 24,000원, 25,000원. 요 가격은 때까지는 상승 열기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5% 정도, 15%나 뭐 길게 보면 한 20%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도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이분께서 지금 매도 가격을 알아보셨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최근에 오늘 이제 2차 전지 움직임이 좋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면 최소한 24,000원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 있고요. 24,000원 이상 가기는 좀 벅찹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량 거래가 지금 실려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대량 거래가 지금 실려 있는 구간이라서 이 종목은 2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오면 24,000원에 전량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 24,000원 매도하고 다시 2만 원대에서 충분히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 퓨얼셀 봐드리겠습니다. 33,200원에 10% 매수하셨네요. 자, 올해 안에 매수가 가능할 것 같은지 그게 좀 궁금하신가 봅니다. 자, 뭐 의견도 좀 올려주셨어요. 딱히 상승할 뭔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더 사서 단가를 낮추는 거는 뭐 어떨까? 뭐 이렇게도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 두산 퓨얼셀은 연료전지 사업부죠. 두산에서 연료전지 사업부를 떼서 이 두산 퓨얼셀을 만든 거고요. 자, 근데 요게 연료전지라는 게 수소, 거의 뭐 수소죠. 자, 근데 이 수소 관련되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뉴스 선상에 심심찮게 나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수소 동맹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오만에 그 청정수소, 그린수소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이건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이 지분을 갖고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그 프로젝트를 획득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좀 있었고요. 자, 이 수소 관련되는 쪽들이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주가 자체는 지금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워낙 좀 부각이 돼서 그래요. 2차 전지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이런 양쪽으로 좀 굉장히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이쪽에는 관심 자체가 지금은 좀 덜한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저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도 주가 자체는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연료전지 쪽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소를 활용하는 쪽 이런 쪽으로 지금 좀 많이 이렇게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뭐 이 현대차가 수소차 관련해 갖고는 뭐 탑이죠. 탑인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이 기술력은 상당히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섹터가 수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아직까지도 이 주가 자체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수소 관련되는 쪽을 보시려면 뭐 이 연료전지 쪽도 보셔도 괜찮겠지만 그 수소를 좀 이렇게 활용하는
그 소재 쪽, 뭐 그 수소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소재 쪽들, 부품 쪽들, 요런 쪽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하지만 일단 뭐, 뉴스가 자꾸 나오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시차를 좀 두고,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지금 정리하기는 좀 아까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안에 매수가 올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추가 매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쪽들도 많은데 지금 10%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서 매수를 하신다라면 10%는 더 매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는 좀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다 보면 매수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반도체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AD 테크놀리지라는 종목 있죠. 2만 1,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매도가를 이제 물어보셨네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잘 보면 여러분들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엔비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엔비디아 수혜주를 잘 보세요. 그런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중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수혜주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끝날 무렵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제2의 한미 반도체는 리노공업과 동진세미캠이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지난주 한번 녹화 한번 보세요. 제가 끝날 마무리할 때 10시 53분, 54분에 들어가 됐을 때 제2의 한미 반도체는 리노공업이다. 제2의 한미 반도체는 동진세미캠이다. 한번 볼까요? 제가요.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왜 보여주냐면 볼까요? 자, 리노공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리노공업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주가 올라간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주가가 올라갔나.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 진단하면서 검사니 했던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AD 테크놀리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냥 소홀히 보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라고요.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리노공업이고요. 그 다음은 동진세미캠이라고 이야기해드릴게요.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동진세미캠이에요. 이 주가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주가 올라간 거 보시죠. 이게 나와 있는 지금 나와 있는 AD 테크놀리지도 어차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니까 뭐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으나 약합니다.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한미 반도체나 제가 종목을 이야기하면 몇 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AD 테크놀리지라는 종목은 이분께서 21,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한 10% 정도 좀 수익이 나 있잖아요. 내일 정도 이거는 반등이 나오면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정도? 이 종목은 내일 정도 주가가 대략 얼마 정도, 앞전 고점이 지금 얼마 정도에 놓여 있냐면은 대략 한 25,000원 정도 놓여 있으니까요. 지금이 23,000원이니까 25,000원 정도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매도하시고요. 다시 저점 매수하세요. 또는요, 제가 방금 두 종목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은 이게 나와 있는 한미 반도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 주가가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 주가가 이게 많이 올랐다 해서 이거, 조정 수시 이 종목 매수예요. 저는 상당한 탄력이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AD 테크놀리지는 내일 정도 25,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저점을 노리는 전략. 기다리면요. 다시 2만 원대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해요. 왜 2만 원대 매수가 가능하냐? 반도체는 지금 당장 실적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면 싸게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반도체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시즌에 되면 주가가 오히려 조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모그린텍 매수 문의를 주셨네요. 자, 이 아모그린텍은 두 가지 테마로 관련된 좀 연관되는 그런 종목이죠. 첫 번째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은 페라이트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 페라이트는 뭐냐 하면 히토류 기반으로 연구 자석을 만드는데요. 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 아모그린텍의 매출 비중 중에 가장 높은 게 자성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페라이트 자석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자, 지금 이 중국 쪽하고 미국 쪽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화해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제스처도 있죠. 자, 뭐 지난달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갔었고요. 앨런 재무장관도 지금 이달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액면처럼 보기처럼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될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그 한 가지 예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뭐 미국에서 무기 지원하는 거 뭐 두 가지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집속탄이라는 거, 뭐 요거는 좀 무서운 무기죠. 포탄의 일종인데 그걸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대만에다가 대구경 포탄 판매하는 거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만 쪽, 뭐 그런 쪽만 얘기만 나오면 중국은 거품을 물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은 또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 관련되는 수출 통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얘기인 즉슨 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뉴스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페라이트 쪽은 이 테슬라가 히토류 자석 대신에 뭐 이쪽을 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쪽이 얘기가 나오면 좀 탄력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이 아모그린텍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조정은 잘 받은 모습이에요. 자, 5월 8일 날 21,550원을 고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 좀 밀렸다가 지금 62평선을 살짝 두 번째 하향 돌파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 62평선 자체가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이죠. 위쪽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 문의를 해주셨는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단지 이 페라이트 관련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탄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뉴스들이 이런 뉴스들이죠. 자, 일단 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1차로 목표가는 전에 여기 2만 원 찍던 날 이날이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2만 원, 19,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조금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매수 찬성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1차로 19,000원 조금 넘는 가격대 요 정도를 목표가로 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니캐스트라는 종목 있죠? 유니캐스트를 지금 12,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오늘 이제 이 종목이 어떠한 이제 공시가 나왔냐면 주식 소각 결정이 나왔고 그다음 회사의 분할 합병 공시가 지금 2개가 나왔네요. 유니캐스트라는 기업이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봐드릴게요. 주식 소각 부분은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3,351억이고 그 다음 주식 소각이 118만 주니까 계산하니까 한 82억 정도 되니까 뭐 그 주식 소각, 물론 주식 소각이라는 것은 호재는 맞습니다. 그러나 시가총액 3,350억에 80억 정도 되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만약에 지금 그 주식 소각이 한 150억이나 뭐 200억 정도 그 정도 되면은 크지만 지금 118만 주에 80억 정도 되면 그렇게 그런 큰 효과는 아니고요. 그 다음은 회사 이제 분할을 했으니까
이제 거래 정지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오늘 이제 거래 정지가 돼 있네요. 7월 4일 날 이제 거래가 이제 풀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7월 4일 날 거래가 딱 체계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시초가에 매도를 하세요. 지금 보세요. 주가가 이미 그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몰라야 되는데, 자, 지금 주식 소각 문제가 떴고, 그다음 회사 분할 합병 공시가 분할 그 합병 공시가 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잖아요. 보세요. 이게 이날이 8%, 이날이 1%, 이날이 4%. 오늘 지금 그러니까 0.9%니까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면 악재가 아닌 거예요. 아직 호재가 아닌 거죠. 월요일 날, 내일 모레 7월 4일 날 딱 거래가 풀리게 되면 그때 바로 매도를 하세요. 시초가에. 매도하시면 아마 단기 고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4일 날 이 종목은 아침에 시초가에 일단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분께 지금 12,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니까 만약에 7월 4일 날 아침에 시가가 떠서 출발해가지고 빠져버리게 되면 바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아마 시가에 상당 부분 주가 떠서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테카바이오 올려주셨네요. 11,7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 종목 상담하면서 기다리시면 좀 본전 온다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여기 그대로 글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자, 본전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본전까지 와서 절반 팔았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이 신테카바이오는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신택한 바이오, 신이 택한 바이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들었는데요. 자, 일단 뭐 그만큼 기대만큼 실적 부분들은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요거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죠. AI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의료 AI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JLK도 밑에서 보면 엄청나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뷰노도 마찬가지 올라왔고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루닉 같은 종목은 엄청나게 급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못한 상태인데요. 자, 요거는 또 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도 지난주 말에 공시한 거 보면 이 CB 전환사채죠. 요게 주식으로 전환한 게 있다라고 뭐 그래서 상장될 거다라고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자, 이 전환사채가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잠정적인 매물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전환사채 잔액이 주식수로 따지면 한 160만 주 정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60만 주가 주식으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전체 발행 주식 수가 1,352만 주입니다. 자, 그러면 160만 주면 결코 작은 물량이 아닙니다. 자, 이런 물량들은 좀 이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 돌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좀 이렇게 쏠리게 될 겁니다. 자, 이 신테카바이오는 전환사채 물량, 잠재적인 물량들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뭐 일단 좀 수익 좀 어느 정도 수익 난 거 거기에 좀 만족하시고 일단 빠져나오시고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정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화 한 통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봉환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동네가 전화 소리가 가깝게 들리니까 뭐냐 서울입니까? 네. 서울이시죠? 사실은 제가 서울 맞으시죠? 네. 예, 제가 왜 그 물어보냐면요. 저도 방송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딱 전화 소리 들어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전화하는가 대강 알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STI가 네네.
19,800원에 10% 매수했는데 좀 시간이 오래됐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올라가는데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네, 그동안에 이제 그 STI가 가지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네, 그죠? 네, 한 1년. 그 1년 동안 일단- 그러니까 1년 동안 거기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STI라는 기업이요, 사실은 반도체에서 굉장히 유망한 그런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주가가 최근에 올라간 것은 우리가 AI 반도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이 STI가 AI 반도체에서 이게 사실은 후공정 장비 업종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거기가 후공정 쪽에서 주가가 다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차 상승이 나오고 1차 상승 나오고 그다음 2차 조정 받고 지금 3차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내일 정도 되면 단기 고점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시세가 지금 크게 터졌기 때문에 한번 큰 상승세가 나왔고 우리가 보통 파동을 할 때 1, 2, 3, 4, 5 파동인데요. 지금이 이제 세 번째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일 정도 되면 단기 한번 고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한 주가가 5%에서 한 10% 사이 그 정도 한번 상승세가 나오면요. 한번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저점을 노리시든지 안 그러면 이 종목은 충분히 기다렸다가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정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내일 네네. 정도 뭐 5%나 10% 오면 제가 봤을 때 한 2만 뭐 1,500원이나 한 2만 2천 원 정도. 네. 그 정도 오면 한번 팔고 나서 다시 저점을 노리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이게 1차 상승이 나왔다가 충분한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이분들 팔면 이거 주가 이거 2만 원 아래에서 얼마든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일 정도 알겠습니다. 한번 고점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노리는 전략이고 STI는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네.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졌던 기업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성장성은 무궁무진한 그런 기업이니까 뭐 기업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걱정할 필요 없고 다만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매매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존경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으샤샤 님이시네요. 심택 33,400원에 매수하셨고 뭐 비중은 7%입니다.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자, 전망하고 목표가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지금 뭐 이 심택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판 쪽에서 좀 안 좋죠.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뭐 감산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 저 업황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자, 뭐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자, 실적 보시게 되면 1분기에 적자가 났죠. 뭐 1분기 한 320억 정도 적자가 났고요. 2분기도 마찬가지로 한 200억 정도는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200억 약간 넘는 수준일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고 그렇다 보면 재고들이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소진이 된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도 바닥은 뭐 어느 정도 바닥을 통과하고 있거나 업황 자체가 아니면 바닥을 찍고 뭐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심택 쪽도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저 올라올 수 있는 저 바닥은 찍고 올라올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그 시기는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려면 대략 뭐 한 내년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일단 좀 이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이다라면 좀 들고 가셔도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는데 자, 일단 뭐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굳이
예, 뭐 2분기에도 적자가 날 거고 실적 부분들은 3분기 실적 발표 3분기에는 아마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까지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추가 매수는 조금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쪽에서 장대양선으로 좀 여기 거래량을 실으면서 자 장대 음선이 났다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 조정받는 과정에서 전저점을 깨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전저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단한 그런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뭐 삼중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뭐 저항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241평선까지 상향 돌파를 하는 모습이에요. 자, 일단 이 심택 같은 경우는 좀 뭐 내년 정도까지 간다라면 목표가를 좀 더 높이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이 나오려면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3분기 실적은 그렇죠 뭐 9월 달까지니까 이게 실적 발표가 나오려면 10월 달 뭐 이때쯤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기회비용이 좀 아깝다라고 보시고요.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뭐 지금 저 한 4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반도체 쪽이 워낙 핫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저 추매는 반대 의견,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LG하고요. 네, LG학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78만 원에 5%인데요. 네, 78만 원이면은 이제 매수하신 지가 좀 오래됐어요. 4월 달 정도에 매수하셨네, 그죠? 네, 네. 예, 4월 달에 지금 이제 78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근데 매각한다고 신문에 매각한다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나 싶어요. 예, 제가 한번 봐드릴 테니까요. 네. 예, 제 말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LG화학 그러면 LG화학이 지금 사실은 이게 화학 업종이잖아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상반기에 썩 좋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화학 업종이라는 사이클이 지금 거의 저점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업종이 좋아지면 주가는 자동적으로 반등이 나오고요. 그다음은 LG화학은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처럼 포스코 홀딩스도 사실 광물 쪽이고, 근데 포스코 홀딩스 사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나와 있는 LG화학도요. 이 기업도 2차 전지가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기초 소재까지 리사이클까지 다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이 기업은 또 바이오 사업도 하잖아요. LG 생명과학이라는 바이오 사업도 하고, 그다음은요 동부 팜농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농업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저는 국내 지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 중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은 삼성, SDI, 이게 나와 있는 LG화학은요 그냥 중기 투자 종목이에요. 단기로 보는 종목이 아니고 이런 종목은요 1년 이상 최소한 연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셔야지 이런 종목을 단기로 접근하는 종목 아니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48조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요 최소한 시가총액이요 60조나 70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이 5%죠. 네. 그럼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다시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 가격대입니다. 얼마냐면 66만 원 정도. 66만 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요. 추가로 5%더 매수하세요. 추가로. 더 할까요? 네. 66만 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로 5%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보시려면요. 76만 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66만 원에서 5% 추가 매수해서 76만 원이나 77만 원 가져가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이 종은 앞전 고점 돌파 나와요. 이 고점이 85만 7천 원이니까
중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이 고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 10주를 중세를 가져가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빠지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5% 가지고 계시니까요. 네. 예, 5% 정도가 66만 원 내려오면 5%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기로 보시려면은 76만 원 매도 하시고요. 네. 아주 길게 가져가시려면은 이 종목의 앞전 고점 85만 7천 원까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 종목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일은 더 내려가서 올라갈까요? 그거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고요. 제가 이야기드릴 이 LG화학이라는 종목하고 제가 종목 이게 삼성 SDI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보세요. 주가 한 방에 올라오죠. 보세요. 주가 한 방에 올라오잖아요.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홀딩스 주가 보세요. 주가 오늘 반등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볼까요?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주가가 빠르게 지금 회복이 나오는 거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시면 이게 포스코 홀딩 주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업종이 거의가 저는 같이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LG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다음은 사조 시푸드를 봐드리겠습니다. 6,060원에 매수하셨네요. 11%뭐 추매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추매하셔갖고 뭐 빠져나오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사조 시푸드 6,06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급등한 구간, 이 구간에 쫓아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쫓아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뭐 이쪽 뭐 TV 방송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가는 게 더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야 뭐 전략이고 뭐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급등했을 때 그때 쫓아가서 물려버리면 전략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일본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뭐 그거 방류하는 문제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때 가격이 6,000원 넘었으니까 아마 그때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쿠시마 해산물들 이런 것들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부에서.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수산주들 같은 경우 추세를 형성해서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꼭 이 종목에서 뿌리를 뽑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낮춰갖고 빠져나올 수 있으면 천만다행인데요. 뭐 그 가격도 만약에 잠깐 반영되고 뭐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서 뭐 좀 올라오다가 말아버리면 이거는 돈이 더 묶여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부터는 시청자님이 좀 이렇게 쫓아가는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쉬운 투자 방법 있잖아요.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싸고 그다음에 뭐 크게 많이 오르지 않고 이런 종목들을 사서 기다리시면 수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사조 시푸드는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입니다. 물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갖고 모멘텀이 나온다라면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옳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거를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뭐 나는 본전 아니면 손해보고 못 팔겠어라는 그런 생각이시면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면 되잖아요. 꼭 이 사조 시푸드에서 추가 매수를 해갖고 이거를 평균 단가 이상으로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말고요. 다른 종목을 실적 되는 종목들 매수를 하셔갖고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사조 시푸드에서 한 50만 원 깨진 정도 그 정도 데리고 나오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여기서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살아있으니까 일단 보유 의견은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카지노 업체 하나 봐드릴까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14,600원에 30%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이분께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이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못 가는 이유, 뭐 중국의 문제인가 아니면 뭐 공매도의 문제인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관련돼 있는 종목에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시장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이 거래 대금과 거래 대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지금 반도체나 그다음은 여러분들 2차 전지, 일부 엔터테인 관련돼 있는 종목만 돈이 몰리고요. 이런 쪽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파라다이스 주가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나 우리가 GKL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기업 있잖아요. 공기업. 이런 기업들도 제가 봤을 땐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저점 부근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요.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14,600원에 30%면 매수는 상당히 매수는 잘하신 거예요. 지금 실적에 비해서 이게 지금 올해 1분기의 영업이익이요.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한번 볼까요?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지금 190억이 나왔잖아요. 지난해 2020년도 코로나 시절에는 거의가 적자 862억 적자를 보고 있다가 올해 1분기에 1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는요. 저점을 다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 투자를 하세요. 시간 투자하시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냐면요. 16,500원. 제가 지금 메모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16,5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요. 좀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18,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주가가 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텔 철라 같은 종목 보세요. 주가가 어떻게 빠져보세요. 호텔 철라 같은 주식들이요. 이 주가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같은 주식 화장품 관련된 종목 보세요. 주가가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지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파라다이스는 좀 기다리면 이거는 실적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6,500원 오면 매도하시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18,000원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삼부토건 봐드리겠습니다. 3,000원에 30% 매수하셨고요. 자,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일단 뭐 지금 수익이 3,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이 삼부토건은 저 예전부터 좀 정치 테마부터 시작해 갖고 좀 이렇게 끼 있게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뭐 처음에는 그 민주당 이낙연 대표 관련주로 엮였었죠. 뭐 그 동생분이 뭐 이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자, 근데 그 다음에는 지금 대통령 현직 대통령하고 또 관련이 조금 있는 그런 종목으로 엮입니다. 자, 이번에 급등한 이유는 그런 거였죠.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참석을 했다. 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르핀 씨나 뭐 이런 쪽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5월 달에 1,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1,000원 근처에 있던 주가가 4,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요. 자, 시청자님 이거 좀 제대로 이게 움직이는 주가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거 좀 너무 무리한 매매를 하신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잘못 물리면 정말로 이거는 손절을 만약에 못 치는 경우가 생기면요. 굉장히 크게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뭐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를 또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 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대주주가 매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최대 주주가 DYD입니다. 근데 이 DYD라는 쪽에서 지금 지분도 5%밖에 안 돼요. 사실 뭐 이거
지분이 5% 정도 있다라면 뭐 주인도 뭐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DYD에서 지금 여기 나오죠. 자, 2월 24일이에요. 올해 2월 24일. 이때 2월 24일 주가가 얼마였나 한번 볼까요? 2월 24일이면 자, 주가가 약 1,400원 정도입니다. 1,400원 정도에서 여기 보시면 650만 주를 삽니다. 650만 주를 사서 보시면 여기 6월 22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6월 22일 날 750만 주를 팔았습니다. 자, 750만 주, 6월 22일이면 얼마인지 저 한번 볼게요. 제일 꼭대기에서 팔았네요. 자, 보시면 이 가격이 그날 종가가 3,950원입니다. 자, 최대 주주가 2월 달에 샀다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좋다고 냅다 때린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다행히 수익 구간이니까 뭐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내일 아침에 그냥 바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테스라는 종목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34,671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셨고, 목표가 물어보셨네요. 제가 이 테스라는 종목은 사실은 이 종목이 전공정 장비잖아요, 그죠? 지금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전공정 관련돼 있는 종목 주가는 못 갑니다. 다 후공정 관련돼 있는 섹터가 움직이는 거고요. 저는 테스에 제가 방금 내가 내용 한 가지를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 6월 11일 날 보니까요. 6월 11일 날 테스가 연구개발로 지금 시설 확충을 636억의 신규 시설 투자를 했어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한 20%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들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600억 정도, 자기 자본의 20% 정도를 시설 투자한다? 이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 제가 테스는요, 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지 못합니다. 전공정 장비업종은 실적 거의가 아마 적자일 거예요. 1분기도 적자고 2분기도 적자일 거예요. 그러나 이분기에 이익이 된 테스가 2025년까지 지금 시설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은 호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34,671원이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여기가 지금 주봉이에요. 이게가 월봉 차트예요. 자, 월봉 차트 상으로 놓고 보면은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냐면 이걸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면요, 26,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4,670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얼마까지? 26,000원이나 27,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하고 싶다. 지금 10%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 정도에 한번 추가 매수 해보시냐면 이게 내려오면 아래쪽에 보시면요. 지금 120일 이평선이 있어요. 이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 위에서는 하지 마세요. 얼마냐면은 120일 이평선이 얼마냐면은 21,100원 정도. 21,1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요. 여기에서는 뭐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얼마까지? 26,000원이나 27,000원 가져갈 수 있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만 10% 가져가서 26,000원, 27,000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부는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1부에서 종목 진단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2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02-325에 8200번 전화 주셔도 되고요. 토마토 증권통으로 종목 올려주시면 우리가 또 2부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종목 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